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 58분입니다. FOMC 회의가 어젯밤이었는데 굉장히 긴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시아가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유로존이나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차분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자리에 있어서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좀 비유를 드리자면 제가 샀다 팔았다 하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오는 그런 찬스, 이 정도 급의 대박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 급의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보통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비교적 좀 자주 오는, 그래도 좀 어떤 굵직한 그런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고요. 이게 좀 비유가 좀 적당한 비유를 잘 못 들겠더라고요.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자리, 제가 매수 매도를 노리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자리, 지금 오늘이 그런 상황 같지는 않다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 중요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1년에 몇 번 안 오는 그런 좀 큰 자리이긴 하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주식시장 그림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나. 먼저 그냥 바로 결론으로 점프해서 사실 그냥 말씀을 일단 좀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유럽 증시, 독일 같은 이런 유럽 증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리에 와 있냐면은 2020년 3월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융위기급의 폭락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고요, 지금. 지금 반등하느냐, 아니면 2020년 3월과 같은 엄청난 폭락이 갔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이제 3번에서 한 5번 정도 오는, 4번에서 6번 정도 오는 그런 찬스의 그런 자리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변곡이죠.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저의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과 의견은 이런 폭락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당분간 좀 반등하거나, 이렇게 좀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폭락 이후에 옆으로 좀 기면서 어쨌든 뭔가 좀 힘을 모으는 그런 구간이 펼쳐지겠죠. 최소한 바로 이렇게 바로 추가적인 2020년 3월 같은 그런 엄청난 폭락이 쏟아지진 않을 거라는 게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 일단 2020년 3월 같은 폭락이 쏟아지려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그런 재료 있나요? 저는 일단 못 찾겠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2020년 3월처럼 된다? 그러기엔 좀 그 이슈는 좀 약한 것 같죠? 어쨌든 저는 일단 눈에 띄는 이슈는 없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하거나 아니면 최소 옆으로 이렇게 폭락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좀 비리비리하면서 어떤 힘을 충전하는 이런 기간 정도는 거칠 것 같다. 최소한 2020년 3월 같은 이런 폭락은 지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 중요한 변곡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요. 미국도 그런 자리입니다. 미국도 겁나 폭락이냐 아니면은 적당히 반등이냐, 이 정도의 기로에 서 있는 자리이고요. 예를 들면 유로존은 좀 예외. 유로존은 지금 그럭저럭 일단 기술적으로는 건강해 보입니다. 유로존이 지금 제일 건강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 유로존 같은 경우,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되겠죠. 근데 너무나 건전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패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했다가 쉬었잖아요. 여기서 짜불짜불 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쉬었다가 또 급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짜불짜불 싸웠기 때문에 이 자리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 위에서 박스권에 움직였는데 박스권 하단 자리니까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폭락으로 깨트려 버렸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변곡이에요. 저의 의견이 아래쪽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지, 갈 수도 있죠.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건데요. 어쨌든 얘도 지금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너무 낙폭이 과해가지고 급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완전 개박살이 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거. 중국도 좀 그래요. 상해종합인데요. 그렇죠. 상해종합인데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얘도 단기적으로 낙폭 과했고, 얘도 보시면 뭐 직전 저점 이런 자리 이미 뭐 투매 한 번으로 깼었고, 하여튼 얘 같은 경우는 뭐 밑에 그런 중요한 지지선 자리까지 아직 좀 남긴 해서 조금 좀 여유로운 모습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얘도 단기적으로 좀 낙폭 과하고 이런 모습이라서 얘도 솔직히 뭐 지금 여기서 추가할 얘도 그런 중요한 변곡 자리에 와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래. 코스피도 이건 코스닥이구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일단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투매가 지금 한 아주 약한 투매가 2번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투매 2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낙폭이 좀 과한 상황까지 왔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폭락도 할 수 있고 반등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1년에 한 보통 뭐 한 4-5번 정도는 중요한 변곡 자리에 와 있긴 한데, 위쪽으로 일단 올라갈 것 같다라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렇긴 해요.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를 뭘로 펼쳐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흐름 봤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채권 시장이나 좀 달러 이런 것도 좀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일단 주식시장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그래서 뭐 반등이냐 폭락이냐 기로에 서 있다라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것들도 좀 어쨌든 살펴봐야 되겠다고요. 예를 들면 뭐 원달러 환율.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작년 3월처럼 재작년 3월처럼 간다, 그런 엄청난 폭등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얘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솔직히 조금 좀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원달러 환율이 보시면 예전에 갈 때 이런 모습들 보이시죠? 아직까지 일단 이런 뭐 특이사항은 잘 보이진 않아요. 이게 이제 2020년 3월 달에 있었던 그런 원달러 환율 급등의 모습인데, 솔직히 아직 원달러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그렇게 확대가 아직 돼 있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뭐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긴 하거든요. 비교적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에요. 이 지수의 움직임에, 그 주식시장 움직임에 비하면 아직까지 좀 차분해요. 일단 여기서 아직 뭐 물론 이제 이런 환율 약세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코스피를 좀먹고 앞으로 계속 한국 투자자들이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뭐 이런 모양이 당장 제가 봤을 때 당장 무슨 위기가 날 거면 오늘 제가 봤을 때 한 1210원 이렇게 막 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모습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뭐 큰 위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강해요. 아직까지도 강해. 저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차트에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솟으면서 위기로 가는 건 일단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대부분 어떤 위기가 진짜 진정한 2020년 3월달처럼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 그래도 그 전부터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환율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이미 상승 추세로 어느 정도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오고 위기가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위안화 꼬라지를 보면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추세 전환도 안 됐죠. 추세 전환도 안 됐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참고로 이거 참 볼만하긴 한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어젯밤에 FOMC 회의 앞두고 저기 위안화가 지나치게 지 혼자 초강세를 띠고 있다. 이거 저기 미국 긴축이 이거는 어떤 뭐 긴축 우려에 대한 뭐 지나친 뭐 선반영 뭐 이런 거일 수 있다 이러면서 회의 끝나고 나면 급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던 그런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어요. 감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안화가 함부로 지금 이렇게 약세를 강하게 보일, 지금 위안화 강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만한 그런 명분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떤 그냥 언더슈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장대 양봉 올라왔다. 그래서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 전저점 중요한 자리가 여기였죠. 일단은 시원하게 일단 안착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긴 봐야 되는데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지금 분위기가 바로 2020년 3월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 결정적으로 달러 인덱스 이런 걸 봐도 최근에 좀 치솟긴 했는데, 솔직히 뭐 아직까지 뭐 2020년 3월과 같은 그런 아직 뭐 그런 모습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변동성 보이시죠? 달러가 움직였던 게 장난이 아닌데, 그때하고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이때의 그림과 이때의 그림은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미국 주식시장 이 빅스 이런 거를 봐도 솔직히 그렇고요. 예. 빅스 이런 걸 봐도 뭐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오늘 밤에 저항을 만들려고 하는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2020년 3월처럼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무튼 뭐 1년에 몇 번 안 오는 그런 중요한 변곡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들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상 기온 그죠? 이상 기온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어쨌든 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반등을 하지 지금 말도 안 되는 폭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재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뭐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 다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흐름들이 양호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FOMC 회의에서 긴축적이다라는 긴축이라는 재료만 갖고 그렇게 폭락시키기는 아직까진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한국 증시를 조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의 폭락으로 인해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매 정도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수급상으로 해서 뭐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뭐 주식을 팔았네. 솔직히 뭐 그렇게 엄청난 흔적은 사실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차트 모양으로 보면은 일종의 뭐 약간 뭐 투매 비스무리한 그런 공포에 질린 모습들이 약간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옛날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모습은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제법 많이 빠진 거예요. 상당히 낙폭이 크긴 한 겁니다. 오늘 같은 날 그리고 뭐예요? 꼭 이런 자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여러분들 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의 풋옵션 수급에 빨간불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거. 요날도 한 100억 샀죠. 1월 25일도요. 그리고 오늘 260억 샀으니까 한 300억 정도 누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봐왔던 그런 수급적인 특징이 어떤 바닥자리에서 어떤 바닥 부근에서 수급의 특징이 나타났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런 장대음봉의 대량 거래가 보인다라는 거. 대량 거래. 오늘 거래량도 제일 많이 터졌죠.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1년 넘게 보면은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만큼 오늘 임팩트가 있는 그런 자리이긴 했다라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여기서 또 폭락도 가능하지만 제 생각엔 폭락보다는 반등이나 쉬어가기다. 그래서 저항 잘 확인하자라는 거요. 일단 340과 380이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10포인트 단위로 짜잘짜잘한 마디가 있다. 그러니까 350, 360, 370에 짜잘짜잘한 마디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움직이다가도 움찔움찔 좀 쉬어가거나 그런 식의 움직임은 보일 수 있겠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낙폭이 얼마나 과대해졌는지를 이런 거를 통해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200 현물 지수인데 그냥 일단 그냥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선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데 뭐 선물이나 현물이나 그렇게 뭐 가격에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요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현물인데요. 이 아래 있는 건 이격도죠. 그것도 그냥 이격도가 아니고 241선과의 이격도니까 241선과의 이격도라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어느 위치에 와 있냐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겠죠. 지금 오늘의 폭락으로 인해서 이제 이격도가 얼마나 벌어졌냐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오늘 종가가 84.69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85라고 할게요. 85 여기 85라고요. 오늘 값이요. 이격도가 85라고요. 대충. 자, 근데 85란 자리를 살펴보시면은 어디냐면은 지금까지 이런 자리들이에요. 85란 자리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하다라는 게 약간 좀 와 닿으시죠. 지금 그만큼 많이 빠진 거예요. 좀 스피드가 좀 확실히 좀 가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쉬지 않고 더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럼 2008년 금융위기만큼 빠지게 되고
2020년 3월처럼 빠지게 된다라는 거, 숫자상으로 이격도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지금 낙폭은 어느 정도냐? 2011년에 유로존 재정위기 왔을 때 정도의 그 정도급 위기다. 또 그리고 여기 2015년 8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 직전에 긴축 우려로 하락했을 때 빠졌던 그 정도이다. 또 그리고 뭐 여기 중간에 중간에 1년간 폭락했던 저점, 단기 저점 자리 부근이었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급반등 나왔어요. 보이시죠? 다만 이제 금융위기로 갈 거면 여기서 쉬었다가 금융위기로 가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자리라고요. 코스피가요. 여기 보시면은 평상시에 특별한 일, 위기로 갈 게 아니면 여기서 대부분 급반등을 하거나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위기로 갈 거로 마음 먹었으면 여기서 적당히 반등하고 이 정도 반등하고 폭락으로 간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시나리오를 일단 보고는 있어요. 예전에 일했던 자리들과 지금 분명히 차이점은 뭐냐면은 너무 코스피가 많이 해먹었다는 거죠. 이 폭등이 너무 많이 해먹었다는 거죠. 세상에 저점 대비 지수가 더블이 올랐는데 지금 조정 몇 프로 나왔죠? 뭐 고점 대비 한 10몇 프로 나왔나요? 꼴랑 이것 빠졌다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른 이 과잉이 다 해결됐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격도가 밑으로 많이 빠지려면은 그 전에 선행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이런 미친 폭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007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이런 이격도 과열, 엄청난 슈팅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까지 빠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래까지 빠진 원동력이 나온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 훨씬 더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고 겁나게 비싸거든요.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정도 급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제가 봤을 때 나올 수 있지만, 반등 나온다고 해도 아래쪽으로는 반드시 퐁당 빠져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 어쨌든 뭐 오래간만에 말씀드리는 뭐 저의 어떤 중장기적인 뷰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낙폭이 그만큼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 몇 번 없었던 그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주식시장 상승을 베팅하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측면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기술적 지표 이야기들 드릴 수 있겠죠. 뭐 이평선들이 이미 아래쪽으로 슬슬 꼬꾸라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뭐죠?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근거가 또 이거 원달러 환율이 너무 잘 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도 아래쪽으로 투매를 봤는데 위쪽으로 그럼 얘도 오버슈팅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1200원이 중요한 저항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저항을 너무나 스무스하게 변동성도 터뜨리지 않고 잘 소화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데 무슨 주식시장이 좋겠어요. 더군다나 코스피가.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점들이 그렇다. 또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도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아주 독하게 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겸사겸사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코스피 그만큼 과한 자리라고요. 코스닥도 그만큼 과한 자리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그냥 코스닥은 제가 종합 차트로 지금 얼마나 많이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는지 좀 대충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150 지수로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이거는 사례가 많이 없어가지고 코스닥 그냥 종합지수로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격도가 요 정도, 물론 뭐 코스닥은 조금 더 빠져도 되긴 됩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빠져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코스닥 시장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가 오늘 값이 얼마냐면 대충 한 85 정도 돼요. 85 이격도 85 정도 되거든요. 대충 85 부분에 지금 제가 선을 그었죠. 대충 85 부분에 선을 그었는데, 코스닥 지수 지금까지 움직임들을 보시면 이 선에 터치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몇 차례 잘 없어요.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 정도에서 반등을 하고 그랬단 자리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진짜 심각한 위기로 가는 경우들이 몇 번씩 있었죠. 이런 경우들이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위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역사적인 평균치로 봤을 때요. 그렇지만 지금 자리는 분명히 어떤 그죠? 단기낙폭 과대 우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축에 속한다라는 거, 중요한 자리니까 우리 고민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해요. 그죠? 뭐 어떤 게 심각하냐? 1년 내내 위에서 저항을 누적시켰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잘 모여있고 힘이 얼마나 많이 누적이 돼 있는지 봐라. 요런 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그리고 이제서야 아래로 쪽으로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으니까 완전 역배열 전환도 머지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좀 조건들이 괜찮았더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2020년에 2021년에 그런 엄청난 폭등, 미국의 버블스러운 그런 폭등만 아니었더라면 솔직히 지금 이 정도 빠지면 평상시에는 주식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2020년, 21년에 해먹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 파월의장님이 미래에 올라야 될 상승 잠재력까지 다 땡겨서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음에도 주식 상승을 보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무튼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뭐 정규 공표를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서 숏배팅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좀 제가 봤을 때 좀 주의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숏배팅 하시는 거는 나는 금융위기가 지금 당장 난다에다 베팅하는 거예요. 이번 설 연휴에 금융위기 터진다에다 베팅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보통 지금까지 이 정도쯤 되면은, 이 정도쯤 되면 높은 확률로 시장이 반등했다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률적으로요, 확률적으로.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모르는 거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 뭐 하방 경직성 보이는지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고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밤 미국이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하락이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빠지지 않고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해서 버티면은 4거래일간 하방 경직성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안정적으로 반등할지 아니면 또 박스권으로 또 비리비리 박스권으로 비리비리 쉬다가 또 폭락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오늘 빠지냐 안 빠지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기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이제 많이 좀 쓰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뭐 물론 근데 뭐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하시든 간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타이밍에 벌써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줄은 몰랐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금은 반드시 인출하셔서 좀 좋은데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사치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빡세게 번 돈인데 그걸로, 그죠? 막 쓰시면 안 되겠고요. 하여튼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익금을 반드시 인출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도 안 팔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수익금이 없어서 전 축하할 일도 없고 인출할 것도 없는데, 이번에 현금 만드신 분들은 반드시 수익금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그게 계좌 밖으로 빠져나와야지 진짜 돈이지, 계좌 안에 있으면 사이버머니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반드시 수익금 인출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어쨌든 뭐 가을이고 겨울이고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숏포지션을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숏포지션을, 앞으로 반등 나올 것 같지만 솔직히 반등이 너무나 마려운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번 어쨌든 먹어본 사람이 먹는단 말이죠. 한 번도 수십 프로, 수백 프로의 수익을 누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이제 한 번은 경험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한테 남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봐야
이 시장을 보는 안목이나 뭐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뭐 투자자의 실력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수익을 누적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 주변 상황들을 믿으라는 거죠. 이평선이 꺾여 내려오고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제한될 거야. 그러면 난 지금 굳이 뭐 숏포지션을 잘 가고 있으니까 팔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한번 버텨보시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잘 모르겠다, 나는 자신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조금 분할로 하면 되죠. 비중 축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제가 많이 좀 극단적인 투자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선물 440에서 숏을 사갖고 이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것도. 제가 이제 극단적인 투자자라서 약간 좀 그런 거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석적으로는 세상 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분할로 이렇게 숏을 조금씩 청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어떤 정석적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참고 기왕이면 저는 예, 수익을 누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이고, 뭐 그렇고요. 또 하여튼 뭐 예, 수익 축하드린다는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돈 버셨으면 여러분들 빨리 수익금 인출하시고, 대신에 이 돈 벌었다 뭐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이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뻐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또 언젠가 반등 나오거나 이러면 다음번에 또 분명히 또 머리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번에 또 뭐 매수 포지션, 뭐 다음번에 매도 포지션, 다음에 또 언제 진입하지, 이런 고민들 앞으로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쁨에 젖어서 자신감에 차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 시장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언제나 좀 차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 좀 벌었다고 주변에 자랑하시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은 특히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고 하면은 예, 주변에서 이게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벌었어도 입 싹 닫고 혼자서 그냥 기분 좋으시면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한 번쯤은 지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이 어쨌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축하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타이밍이, 그죠? 네. 축하를 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대가를 또 분명히 치러야 될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고민들 잘 해보세요. 예, 고민들 잘 해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은 반드시 수익금 인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꾸준히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 잘 보자고요. 예, 오늘 이렇게 안 빠지고 하방 경직성 보이면 4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 지지력이 만들어지고 어떤 바로 폭락,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겁니다. 반등 가능성 높아지는 거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